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민주당 대권 주자들이 호남을 찾아 문재인 대세론 견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문 전 대표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호남 민심을 활용한 겁니다. 장기 미제 사건이었던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의 피고인이 16년 만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일선 고등학교의 특정 대학 합격자 공개 경쟁이 여전합니다. 홍보 방식만 바뀐 학벌주의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체인 엠코코리아의 서울 본사 생산 라인이 광주로 이전됩니다. 민주당이 경선 룰을 논의하기 시작한 가운데 대권 주자들은 이른바 문재인 대세론을 견제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호남 민심이 문재인 전 대표에게 우호적이지만은 않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기득권 세력이라고 비판했던 박원순 서울시장이 광주에서도 작심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참여정부의 대북송금 특검이 호남인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혔다. 2012년 대선에서 호남이 압도적 지지를 보냈는데 이기지 못했다고 비판하며 이른바 반문 정서를 자극했습니다. 무엇보다 대세론에 안주한 채 자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호남 없이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만입니다. 누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될지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한다는 안희정 충남지사의 발언도 광주 방문 때 나왔습니다. 그 순간에 제가 나설지 문재인 대표가 나설지 누가 페이스메이커가 될 건지는 그때 가봐야 하는 일입니다. 대세는 깨지기 위해 존재한다며 문 전 대표와 맞서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당은 오는 15일 광주에서 지지 모임을 출범시킬 예정입니다. 당내 경선을 앞둔 민주당의 대권 주자들이 호남을 거점으로 문재인 대세론 깨기에 나선 가운데 또 한 명의 유력한 대권 주자인 반기문 전 사무총장은 조만간 국립 5.18 묘지와 평목항 등 광주 전남 방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권 주자들의 쏟아지는 구애에 호남 민심은 이래저래 복잡해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반도체 업체인 엠코코리아의 서울 본사의 생산 라인이 광주로 이전됩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엠코코리아는 최근 서울 성수동의 사업장 부지를 매각하고 생산 라인을 오는 3월까지 인천과 광주로 분산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광주 사업장의 직원이 지금보다 500명 늘어난 4,000명까지 규모가 확대됩니다. 이번 설비 이전으로 엠코코리아 광주 사업장의 연매출은 1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광주시는 덧붙였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북도, 제주도 등 4개 시도가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공동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정부는 에너지 신산업 분야의 투자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광주시와 전라남도 등 4개 시도는 특별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원 기반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또 광주 도시 첨단 산담 활성화와 전남의 수상 태양광 사업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도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겨울 추위가 실감나는 요즘입니다. 다행히 오늘은 기온이 살짝 오르면서 추위가 주춤하겠는데요. 현재 광주는 영하 0.8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8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겠는데요. 내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떨어지면서 찬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5도, 모레 토요일에는 영하 1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추위 대비 든든히 하셔야겠습니다. 우리 지역 오늘 오후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눈발이 살짝 날리거나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떨어지면서 눈이 내려 쌓이기 시작하겠는데요. 모레까지 광주와 전남 지역 1에서 5cm, 서해안에서는 3에서 8cm의 적설이 예상됩니다. 시설물과 건강관리 계속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대부분 지역 영하 3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장성과 담양 7도의 낮 기온 보이겠습니다. 전남 대부분 지역 어제보다 3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곡성이 8도, 구례가 7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일선 고등학교들의 특정 대학 합격자 공개 경쟁이 여전합니다. 이른바 명문대학을 보냈다는 성과를 뽐내는 사이 학벌주의의 뿌리는 깊어지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남의 한 고등학교 인터넷 홈페이지.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순으로 학과와 계열까지 수시 모집 합격 현황이 공개됐습니다. 의대와 치대 합격자는 대학을 뭉뚱그려 별도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3학년 전체 250여 명 가운데 게시물에 포함된 건 겨우 30%가량. 그나마 최종 등록을 마치지 않은 현재 상당수 학생이 복수해 대학 수시 전형에 중복 합격한 것을 감안하면 성과는 부풀려져 있습니다.
어느 학교든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잘해서 자랑하고 싶은 부분도 있지만, 이제 중학교에서 계속 문의 전화가 오고 아예 안 올리면 그쪽 학교는 아무것도 못 갔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같은 홍보활동 자제를 촉구한 건 지난 2012년부터 특정 학교 합격을 자랑으로 여기고 널리 홍보하는 관행이 대학 진학을 포기한 학생에게는 소외감을 주고 학벌 차별 문화를 만든다는 이유였습니다. 입시철 이후 나붙던 현수막은 과거보다 뜸해졌지만 홍보 방식만 바뀐 채 학벌주의는 여전합니다. 서울과 전북 등 조례를 만들어 적극 대응하는 곳도 있지만 전남은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습니다. 따로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기가 되면 이제 조사를 하겠지만은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고요. 그거에 대해서 의의 제기를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학교가 오로지 대학 입시만을 위한 기관인지 따져볼 일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광주 지역의 초중 고등학교 학생 20만 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의 학생 배치 계획에 따르면 올해 예상되는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는 19만 6천여 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20만 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한때 30만 명이 넘었던 전남 지역 학생 수도 올해는 20만 8천여 명으로 떨어지는 등 학생 수 절벽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교육청은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고 통폐합을 추진하는 등 변화된 교육 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채용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광주 낭암학원이 교장 공개 모집에 나섰습니다. 광주 낭암학원은 교육 경력 10년 이상의 경력을 갖고 있는 교원을 대상으로 교감 교장 자격증과 상관없이 동아여중 교장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낭암학원은 현 이사나 종전 이사와 친족 범위에 있는 사람들은 지원할 수 없다며 침체한 학교 분위기를 일신해 현 상황을 타개할 전망과 비전을 가진 자로 지원 자격을 명시했습니다. 정유년 새해를 맞아 촛불 요구에 귀를 기울이는 기획뉴스. 오늘은 그 두 번째 순서입니다. 촛불 현장에서는 노력만으로 성공할 수 없는 사회에 분노한 많은 학생들을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국정농단 사태의 한 축이었던 정유라 사건을 보면서 반칙이 없고 공정한 사회를 바라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청소년들이 광장으로 불러낸 건 돈도 실력이야라는 정유라의 한마디였습니다. 돈도 실력이다. 너희 부모님 원망이라. 그 말을 듣자 정말이지 어떤 분의 말 맞다나 내가 이래보고 지금까지 공부했나 자괴감이 들 따름이더군요. 노력한 만큼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 정유라의 부정입학은 그나마 공정하다고 생각했던 입시 경쟁의 룰을 산산조각냈고 우리가 서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얼마나 가파른 곳인지 깨닫게 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요구한 건 반칙 없는 경쟁, 공정한 경쟁이었습니다. 경쟁은 항상 어느 사회든 간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과정이 잘못되면 안 되죠. 경쟁은 필요한데 과정이 잘못되면 안 되죠. 분노를 분출하려고 시작한 일은 청소년들에게 정치적으로 무력한 존재가 아니라는 깨달음, 투표권을 가져도 좋겠다는 자신감을 줬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학생들이 힘이 없다, 저희가 말을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참가를 하다 보니까 더 이제 대담해지고 저희도 정치나 이제 사회에 영향을 끼칠 수 있구나, 청소년이 주인이구나 이런 걸 느낀 것 같아요. 광장에서 만난 다른 세대와의 연대, 정치적 문제나 사회적 문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 역시 광장의 청소년들이 갖게 된 변화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광주 지역 아파트 경비원 10명 중 3명은 입주민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시 비정규직센터가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달 동안 아파트 경비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9.7%가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비원의 90%는 그냥 참는다라고 답했고 인권위원회 등의 구제를 신청한 경우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주민과의 갈등 요인은 주차 관리가 34%, 택배 관리가 27% 등의 순이었습니다. 전남의 생산 가능 인구가 2040년에는 35%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전남 지역의 생산 가능 인구는 2040년에 85만 명으로 2015년에 비해 25.3%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인구 중 생산 가능 인구 비율도 2015년 64.6%에서 2040년 49.1%로 15.5%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 미제 사건이었던 나주 드들강 여고생 강간살인 사건의 범인이 16년 만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일명 태완이법으로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공소시효가 지난 미제 사건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한 여고생이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된 채 나주 드들강에서 발견된 지 16년 만에 사건의 범인 39살 김모 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그동안 범인이 누군지도 모른 채 고통과 슬픔을 떠안고 살아온 유족들은 판결 직후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범인을 잡지 못하며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았지만 지난 2012년 피해자 몸속에서 나온 체액과 김 씨의 DNA가 일치한다고 대검찰청이 통보하며 유력한 용의자로 김 씨가 지목됐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강도살인죄로 이미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김 씨는 지속적으로 살해 혐의를 부인했고 직접 증거도 없어 사건은 다시 미궁으로 빠졌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2015년 전면 재수사에 착수한 검찰과 경찰이 법의학자로부터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한 직후 살해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김 씨가 범인이 맞다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면서 김 씨는 재판정에 서게 됐습니다.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태완이법 시행으로 가능해진 유죄 판결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에서 유통되는 시금치, 쑥갓, 아욱과 같은 농산물에서 농약 잔류 기준을 넘겨 적발된 물품이 2.6톤에 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각화시장 등 2개 도매시장과 대형마트, 시장 등에서 판매되는 농산물 3,645건을 검사한 결과 농약 잔류 기준을 넘긴 농산물 44건, 2,632kg을 폐기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6시 50분쯤 광주 대구 간 고속도로 담양 1터널 인근 다리에서 47살 조모 씨가 차량에 치여 다리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1년여 전 광대고속도로가 확장 개통한 뒤 첫 사망사고입니다. 경찰은 차량 운전자 30살 김모 씨가 단독 사고를 낸 뒤 후속 조치를 하던 조 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자치단체장들에게 2017년 한 해 설계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성환 동구청장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 한 해 동안의 성과 그리고 아쉬웠던 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지난 4월에 늦게 취임해서 그동안 밀린 현안 사업들 차질 없이 추진하고 또 예산 확보하는 데 많은 성과를 내려고 노력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저희는 충장축제도 닥쳐 있었고 또 남강주 밤기차 야시장을 개장한다든가 또 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한 각종 사업들 또 도시재생 사업들 이런 것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예산과 관련해서 저희 동구 예산 사정이 좀 빠듯합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 당시에 한 160억 정도 작년 한 해 살림을 하려고 하니까 필요한 상황이어서 열심히 행정자치부나 우리 시와 함께 특별교부세 같은 거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아쉬웠던 것은 아무래도 우리 동구에 와서 하룻밤 묵고 갈 수 있는 이런 관광 자원들이 아직 많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고민들을 좀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지역 경기, 체감 경기가 그렇게 지금 좋아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느끼는 체감 경기를 어떤 식으로 올릴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좀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동구하면 문화수도라는 수식어가 먼저 떠오르는데요. 네. 올해도 문화 관광 분야를 핵심 사업으로 삼고 계실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예. 동구의 문화 관광을 입혀야겠다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에는 무엇보다도 아시아 문화 전당이라고 하는 핵심 거점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 전당과 연계하는 각종 사업들을 펼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저희 도심에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연결해서
투어 관광 프로그램을 제시를 하고요. 그 외에 이제 문화재 야행 사업 공모에 저희가 당첨이 돼가지고 약 한 3억 원의 사업비를 또 받아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뭐 지산유원지를 재활성화 시킨다든가 또 각종 뭐 축제 이런 것도 지금 저희가 빠지지 않게 충실하게 준비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동구가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된 지 4년째 됐는데 얼마나 진행되고 있죠? 예, 저희가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은 200억을 투입을 해서 금년이 마지막 해입니다. 그동안 이제 부지 확보에 중점을 뒀었고 지금 한참 설계 회사를 공모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점 시설 3개를 중심으로 저희가 도시재생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산수동에 이제 푸른마을 공동체 센터를 지어가지고 도심 재생의 센터 역할을 그쪽에서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술거리의 궁동 두레예술마당이라고 하는 정말 예술인들이 모여서 주민들과 함께 예술거리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타운으로 저희가 전시, 공연, 참여 이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충장로 5가에 충장 미디어 산업센터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미디어 아트를 저희 충장로의 활성화와 연계시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 외에도 올해 또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진행하실 계획인가요? 예, 무엇보다도 이제 저희가 도심 재생, 재개발,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거 환경이 별로 구도심이라 주거 환경이 썩 좋지 않기 때문에 도심 재생, 재개발의 노력을 하고 있고요. 재개발 이후에 이제 아파트들이 좀 많이 들어오게 되면 이에 따라 발생할 여러 가지 수요들, 예를 들어서 육아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미리 선도적으로 저희가 대처하기 위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각종 부대시설들, 작년 10월 연말에 저희가 지원동에 다목적 체육관을 착공을 했는데 그것도 연말까지 좀 지어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각종 공영 주차장 건립이라든가 이런 편의시설도 지금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작년 연말에 남강주 야시장 개장을 했는데요.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대인 야시장까지 해서 전통시장의 활성화 문제, 그다음에 우리 청년 창업이라든가 청년 일자리 문제를 위해서 저희가 창업 보육 지원센터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조금조금한 관광 상품들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른 아침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프로축구 광주FC가 2017 시즌을 향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주축 선수들의 이탈로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젊은 선수들과 용병으로 전력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정훈 기자입니다. 남방의 수호신 광주의 주작이 겨울바람을 헤치며 힘찬 날개짓을 시작했습니다. 훈련을 이끌고 있는 선수는 수비수 이종민. 어느새 팀 내 최고참으로 성장해 어린 동생들과 함께 호흡을 맞추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힘든 내색을 하면 애들이 동기부여가 안 될까 봐 먼저 한 발 앞서서 먼저 하려고 하고 있고. 팀의 간판 정조국과 이찬동이 떠난 필드는 새로운 얼굴들로 채워졌습니다. 이우혁과 정영청은 중원에서 이한도는 골문 앞에서의 활약을 위해 연일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들의 가세로 평균 나이 20대 중반의 젊은 팀으로 변신한 광주는 오전과 오후, 저녁으로 이어지는 강도 높은 훈련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선수들하고 코칭 스태프들이 이렇게 열심히 해서 더더욱 좋은 모습 보여주면은 저희 팀도 언젠가는 명문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양에서 1차 당금질에 나선 광주FC는 오는 16일 포르투갈로 건너갈 예정입니다. 창단 후 첫 유럽 전지훈련에 나서는 광주는 전력의 한 축을 담당할 외국인 선수를 현지에서 찾아 올 시즌 6강의 승부수를 걸어볼 계획입니다. 제일 지금 어려웠던 점이 용병에 성공을 못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현지에 가서 꼭 용병을 데리고 현지 확인을 하고 좋은 선수를 지금 데려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젊음과 패기로 똘똘 뭉친 광주FC. 쓸만한 외인 용병이 가세한다면 저비용 고효율을 추구하는 광주의 미래는 비관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일본 오키나와 스프링 캠프 참관단을 모집합니다.
스프링 캠프 참관은 오키나와에서 훈련 중인 선수단을 응원하고 연습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여행 상품으로 2월 14일부터 3박 4일 동안 진행됩니다. 참관단에는 스프링 캠프 모자 등 기념품과 함께 올해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리는 경기 가운데 한 경기에 스카이박스 관람 혜택도 주어집니다. 광주예총이 예술인들이 저작권 등 필요한 법률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보성군 조성면이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연탄 나눔 봉사활동에 나섰습니다. 영광 고추마을 영농조합법인이 고추장 담그는 게 어려운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고추장을 선물했습니다. 청정 고로쇠로 유명한 장성 가인마을과 남창마을이 올해 첫 고로쇠 수액 채취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희망 2017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광주 광산구 신창동 신창부영 3차 아파트 주민 100만 원, 서구 금호 2동 호반 5차 아파트 104만 원, 풍양초등학교 6학년 학생 29만 8천 원, 화정사동 22통 주민 35만 1천 원, 상무 2동 상무 프로지오 아파트 5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동구 지원 1동 대하 아파트 101동에서 110만 원, 백조 아파트 10만 원, 진화 하이빌 1차 5만 원, 신흥맨션 5만 원, 동부 신협에서 1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이어서 용화정사에서 5만 원, 북구 석곡동 분토마을 주민 13만 5천 원, 우남 2동 중흥 2차 아파트 10만 원, 우산동 1통 주민 21만 원, 6통 주민 1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12통에서 15만 원, 15통 10만 원, 27통 20만 원, 주민센터 직원 1동이 9만 원, 남구 봉선 2동 무등 2차 4통 주민 99만 원 보내주셨고, 진월동 14통 주민 43만 6천 원, 진월 3익 3차 아파트 74만 원, 진월 대덕 8차 아파트 21만 6천 원, 광산구 신창동 신창부영 3차 경로당에서 10만 원, 수원 대방 노블랜드 5차 아파트 주민 4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수원 대성 베르힐 주민 30만 원, 선운 다사로움 아파트 50통 주민 15만 원, 선운 다사로움 아파트 51통 주민 15만 원, 모아 2차 아파트 40통 주민 16만 7천 원, 1913 송정역 시장에서 3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겨울 추위가 실감나는 요즘입니다. 다행히 오늘은 기온이 오르면서 추위가 주춤하겠는데요. 현재 광주가 영하 0.8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8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겠는데요. 내일부터는 기온이 다시 떨어지면서 찬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5도, 모레 토요일에는 영하 1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추위 대비 든든히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 오후에는 눈발이 살짝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떨어지면서 눈이 내려 쌓이기 시작하겠는데요. 모레까지 광주와 전남 지역 1에서 5cm,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3에서 8cm의 적설이 예상됩니다. 건강관리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대부분 지역 영하 3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장성과 담양, 화순이 7도의 낮 기온 보이겠습니다. 전남 대부분 지역 어제보다 3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곡성이 7도, 구례 6도, 보성이 8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전 해상에서는 2m 안팎으로 물결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에는 기온이 떨어지면서 강추위가 몰려오겠고요. 다음 주 낮 기온 5도 안팎을 유지하면서 평년 기온 되찾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